PK라는 붉은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존재. PK를 알려면 뉴스민이 되어라. 대구경북 독립언론 뉴스민이 진행하는 모두 뉴스민 시즌2입니다. 지금 이 팟캐스트를 듣고 계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아이튠즈, 팟빵, 파티, 유튜브에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업 광고 없이 독자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저희 뉴스민에도 후원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뉴스민의 김기현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상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천용길입니다. 네, 한 달 만에 돌아온 천용길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한 달 만에. 네. 드디어. 네, 한 달 만에, 돌아왔는데, 지금 유치원 사태가 터졌었는데, 저희 집에는 어린이집이 폐원을 해버려서, 정말 이번 한 주간이, 소설같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근데 그거 어떻게 해결됐어요, 그래서? 네, 지금, 급하게, 저 큰아이는 지금 만 4세거든요. 그래서 옆에 있는 병설 유치원으로. 아, 유치원 갔구나. 옮겼어요? 네, 유치원으로 바로 옮겼고, 둘째 아이는, 집에서 한 2km 떨어진 새로운 어린이집에 나가게 됐습니다. 그럼 두 명을 각각 다른 데 보내야 되는 네, 거예요? 그럼 다른 데 아침에 보내고 있습니다. 등원도 각각 따로 해야 되는 네. 거예요? 일이 두 배로 많아지는 네, 일이 2배로 많아졌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어린이집 폐원 때문에 정말 충격과 공포의 시간들을 보냈는데요. 아마 사립유치원 사태로 인해 분노했던 학부모들도 거의 비슷한 심정이지 않았을까. 그런 감정이었을 네. 걸. 미리 겪고 있었네요. 네, 정말. 병설 유치원에 갔더니 그 폐원했던 어린이집에서 같은 반이었던 친구들이 모조리 그쪽으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다, 친구들. 네. 같이 가서. 동명상련의 아픔을 같이 느끼며. 네. 잘 됐네요, 그거는. 네. 뭐, 그거는 요 정도로 이야기하고. 다행이다. 본 주제를 한번 이야기하죠. 우리가 이 얘기 할 건 아니잖아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얘기. 그렇죠. 네. 원래 유치원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유치원이 생각보다 빨리 백기투항을 하는 바람에, 네. 저희가 준비했던 걸 다 뒤집어 엎었죠. 뒤집어 엎고 지금 다른 주제로. 그러니까 뭐 이번에 지켜보면서 어찌 보면 정부가 명확한 기조를 가지고 세게 밀어붙이면 아무리 이 한유총이라고 하더라도 힘을 못 쓰는구나. 특히 정부와 그 서울시 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이 사단법인 한유총을 취소. 예, 너 취소. 허가 취소하겠다. 법인 허가 취소하겠다고 밀어붙이면서 이 한유총이 3월 4일날 하루 계약 연기하고는 5일날 바로 취소해버렸죠. 그러니까요. 제가 그때 5일날 한창 대구에서 그 계약 연기한 유치원들이 감사해서 어떤 잘못들이 적발됐는지 다 확인을 해서 기사를 다 써가지고 기사를 내려고 하는 찰나에 얘들이 백기투항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기사도 못 내고. 네. 그래서 선출한 권력인 행정기관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매우 중요하지 않나 이번 사태를 보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 비슷한 사례가 이번에 저희가 또 다시 이제 새로 정한 주제가 이제 좀 비슷한 이야기이긴 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번 주에 이제 구민시장님께서 큰 결단을 하셨다고 그렇죠. 이것도 들었어요. 새로 뽑은 구민시장님께서. 네. 경북에선 유일한 민주당 단체장. 네. 네, 그렇죠. 맞습니다. 저희 이 장세용 구미시장이 6일이었죠. 이 수요일 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구미시청에서. 근데 이 내용이 참 인상 깊었는데요. 아사히 글라스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 문제. 이게 지금 4년이 다 돼 가는데 이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고 불법 파견 혐의로 이제서야 지난달에야 검찰이 기소를 했고 이 와중에 이 장세용 구미시장이 기자회견장에서 직접 작성한 입장문을 발표를 했었어요. 아사히 글라스 일본 본사 대표를 만나서 원직 복직을 요청하겠다. 그리고 이게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아사히 글라스에 재투자를 좀 더 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구미시에서 줄 수 있는 혜택도 주고 이 복직 문제도 해결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뭐 추가적인 방안까지 고려를 하고 입장을 투자 방식으로 이제 일자리를 늘려서 네, 고용하는 그렇죠. 방향으로 네. 그것도 나쁘지 않은 네, 방법이에요.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그 휴대폰이나 컴퓨터에서 쓰고 있는 모니터, 화면이 뭘로 만든지 알고 계시죠? 네, 유리죠. 예, 유리 제조업체잖아요, 아사히글라스가. 네. 예. 근데 지금 제작하는 방식이 가장 많이 쓰이는 게 LCD잖아요. LCD 기판. 근데 아사히글라스가 이 LCD 기판도 제조를 하는데 그 전에 PDP 방식의 유리 기판을 액정을 만들었었죠. 근데 이게 사양 산업에 접어들면서 여기에 PDP 생산 공정에서 일하고 있던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 아사히글라스에서 하청 DTS라는 곳에 소속돼서 일하고 있던 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없앨 수밖에 없었다. 도급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밝혔었거든요. 공식적인 이유가. 그게 그때 예. 당시 아사히글라스가 밝힌 이유였죠. 예. 그러니까 이 장 시장이 그러면 재투자를 하게 되면 이 새로운 공정이 생기게 되고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지 않느냐. 해고 문제도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뭐 요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 현명한 방법인 것 같은데, 뭐 현실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예, 맞습니다. 일단은 올해 4월 중순쯤에 일본을 방문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구미 시장 당선되고 나서도 구미에 있는 아사히글라스 구미 사장, 일본인 사장을 몇 차례 만났었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좀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미에 있는 일본인 사장이 내가 해결하기에는 좀 그렇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일본 본사 사장을 직접 만나겠다 라고 한 거죠. 그 일본 본사에서도 장 시장이 찾아와서 만나면 이 문제를 뭐 충분히 이야기는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더라고요. 그 본사의 사장이. 네. 네네네. 이게 단순히 아사히글라스 이 하청 해고 노동자들의 문제만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는 아니고, 아사히글라스와 또 구미 산단에 입주해 있는 일본계 기업이 한 개가 더 있어요. 도레이라고 투자를 많이 했던 이 두 개 기업체에서 본사 쪽에서 연락이 와서 만나서 추가적인 투자 계획들을 논의해보고 싶다. 이 차원에서 일본을 방문하는 일정을 잡게 됐고, 이 자리에 가서 이 해고자 복직 문제도 타진을 해보겠다. 어쨌든 이렇게까지 그 구미 시장님이 나설 수 있게 된 데는 그간 좀 바뀐 상황들도 영향을 미치긴 한 거잖아요. 저희가 작년 11월 30일쯤에 팟캐스트에서 한번 아사히글라스 사태, 지금까지 한 3년, 그때 당시 한 3년 정도 됐는, 3년 한 3개월 정도 되는 상황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 그 뒤로 좀 큰 변화가 있긴 했잖아요. 그게 영향을 미친 것도 같은데, 그 내용도 좀 설명을. 예, 맞습니다. 아주 큰 변화가 있었죠. 검찰이 3년 7개월 만에 이 해고 노동자들이 노동부에 고소했던 아사히글라스의 불법 파견 혐의에 대한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재판 일정은 잡히지는 않았는데요. 기소까지 오는 과정이 매우 힘들었습니다. 예, 지난해 5월에 검찰이 당초 내렸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재수사를 해봐야 된다라고 해서 재수사 명령을 내렸는데, 우리가 작년 11월에 다룰 때는 아직까지도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었거든요. 이 와중에 이 아사히글라스 노동자들이 작년 12월에 이 검찰에 항의 방문을 진행을 했고, 또 올해 1월에 이 대구지검 앞에서 천막 농성을 다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두 번째였나요, 그게? 예, 두 번째였습니다. 대구지검 앞에서 천막 농성을 진행을 했고, 검찰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2월 13일 날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아사히글라스의 불법 파견 혐의에 대해서 다루겠다. 이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뭐냐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게 마련이 됐거든요. 검찰이 기소 권한을 독점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보완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자라고 해서 이 법조계뿐만 아니라 학계 다양한
전문가들. 전문가 집단을 한 300여 명 정도 꾸려놓고 검찰이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사안과 그리고 판단하는 데 있어서 좀 생각하고 검토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하는 사건이 있으면 검찰이 먼저 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 검찰이 요청할 수 있는 건가요? 예, 검찰이 요청하는 거죠. 특이하긴 하네요. 그럼 그냥 기소를 해버리면 될 텐데 또 그거를 굳이 검찰이 아니죠. 이게 검찰이 뭐 사실 그렇잖아요. 검찰이 기소를 하든 불기소를 하든 결정을 내리게 되면 그 오로지 그 검사와 검찰이 다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기업의 눈치도 볼 수 있는 거고 여러 눈치들을 보게 되는데 공을 넘긴 거죠. 근데 그게 독점권을 가진 검찰에 감당해야 되는 몫이잖아요. 그런 어떤 비판이나 어떤 압력도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참 어쨌든 자기들이 똥을 싸놓고 못 치우겠으니 좀 너희가 좀 도와줘라는 느낌이 약간 드는 거는 저만 그런가? 뭐 그거는 어쩔 수 없죠. 이 부분이 있어요. 이제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계속해서 주장해 왔던 거는 아사히글라스가 선임한 변호사가 김앤장이잖아요. 이 김앤장이 지금 사법농단 사태에서도 일제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재판과 관련해서도 개입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 만큼 국내에서 정관 예우를 가장 열심히 한다고 해야 잘 활용하고 그리고 힘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크다 보니까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노동자는 이게 김앤장을 선임해가지고 검찰이 눈치 보고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주장하면서 의혹을 계속 제기해 왔거든요. 근데 검찰 입장에서 상당히 힘들 수밖에 없는 부분도 일부분 있다고 생각해요. 이걸 우리 검사가 모두 정의로운 사람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책이 이제 김웅 검사라는 분이 쓴 그 생활형 검사에 대한 이야기인데 정의감의 문제가 아닌 것 같긴 했었거든요. 그 책을 읽어보면 그냥 자기 일을 하는 것, 이게 내 일이니까 법에 따라서 정해진 대로 해석을 해서 이거 문제 있으면 기소하고 문제가 없으면 풀어주고 하는 게 검사 일인데 그거를 자기들이 판단할 수 없으니 판단을 미루는 것 같아서 저는 참 이게 뭔가 좀 찝찝한 어쨌든 결론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기라면. 맞아요. 모두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자기가 맡은 임무와 역할에 한해서만 생각한다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을 거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만든 것 같아요. 그런 제도들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2월 13일 날 열렸고 여기서 기소해라. 아사히글라스는 불법 파견이 맞는 것 같다. 기소해라는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2월 15일 날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서 바로 아사히글라스와 그리고 아사히글라스 대표이사 그리고 하청업체인 GTS까지 해서 함께 기소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버티다가 드디어. 네. 3년 7개월 걸렸습니다. 대단합니다.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의미가 있는 것은 이 불법 파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기소를 결정한 게 흔한 일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다뤘지만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의 불법 파견 결정이 나고 다시 원직 복직하게 된 것도 민사소송이었거든요.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검찰에서 형사적으로 이거 처벌받고 파견법을 위반한 게 맞으니까 복직시켜라 이런 결정이 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번에 형사적으로 기소가 된 만큼 아사히글라스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의 비슷한 관계에서도 앞으로 좀 검찰이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겠나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사히글라스 노조에서도 우리뿐만 아니라 한국GM이나 다른 곳의 불법 파견 혐의에 대해서도 제대로 검찰이 다뤄달라 이런 당부를 잊지 않았거든요. 네. 근거가 참 됐으면 좋겠는데 또 다른 사람들도
지금 이번처럼 대검 수사심의로 또 넘기거나 이런 일이 같은 사안으로는 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드네요. 그렇죠. 이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에서 한번 다뤘기 때문에 네. 똑같은 거를 또 하지는. 그리고 이것도 있었어요. 아까 제가 그 검찰의 입장을 약간 옹호해 주는 것처럼 이야기했던 거는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설치되고 4차례 열렸거든요. 4차례 열렸는데 여기서 한 번도 기소 권고 결정이 안 난 적이 없었어요. 일단 이번까지는 네, 이번까지 5번. 그러니까 뭐였냐면 기소는 하고 싶은데 해야 될 것 명분이 같은데 없네. 명분은 있는데 명분이 뭔가 있는데 뭔가 내가 찍힐 것 같고 왜냐면 평생 검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변호사도 해야 되고 검사 옷을 벗을 수도 있고 평생 검사 해도 되는데 여하튼 그래서 공을 넘겼다. 사실상 이게 불법 파견이라고 보고 공을 넘겼다. 뭐 그렇게 보이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네. 뭐 그건 참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제 검찰을 봐줬을 때 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어쨌든 결과적으로 기다리던 결과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니까 네. 더 이상의 검찰에 대한 비난은 제가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야기는 꼭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 불법 파견으로 만약에 이 재판부에 가잖아요. 재판부에 가서 그럼 아사히글라스가 파견법을 위반한 게 맞다라고 결론이 나면 이 해군 노동자들은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냐? 근데 그 하청업체 없어졌잖아요. 원래 있던. 아니, 불법 파견으로 그게 확정이 나면은 본사로 원청으로 복직을 해야 되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근데 원래 하던 그 공정이 없어졌다면서요. 공정 때문에 공정이 문제가 될 수가 있나요? 뭐가 문제가 될 수가 있나요? 그래서 이야기를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 김규현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 하청업체가 없어졌잖아요. 이렇게 인식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해고된 노동자들이 왜 불법 파견이다라고 계속 주장하는가? 나도 이것도 살펴봐야 돼요. 아사히글라스는 그동안 이 GTS 소속으로 일하던 이 해고 노동자 22명, 당시에는 178명이었지만 지금 22명이 남아있죠. 이 사람들은 우리가 고용한 노동자가 아니다. 우리는 도급 계약을 해지했을 뿐이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 있어서 해고라는 표현도 쓰지 말아달라. 우리한테서 우리가 해고시킨 게 아니다. 라고 해왔었거든요. 근데 사실 아사히글라스가 도급 계약을 줘서 GTS 소속으로 일하고 있었지만 GTS는 중간에 일종의 페이퍼 회사고 실제 업무 지시는 아사히글라스가 내려왔다. 그래서 파견법을 위반했다. 라고 판결이 내려지게 되면 이 노동자들의 소속 자체가 GTS가 아니라 아사히글라스로 바뀝니다. 그러면 아사히글라스가 직접 해고한 적이 없잖아요.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아사히글라스 소속 노동자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그 전에 일하던 공정이 없어졌다라고 하면 그 전에 일하던 공정은 안 없어졌어요. PDP 공정에서 일하고 있던 아사히글라스의 정규직 노동자들의 공정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 도급 계약으로 일하고 있던 하청업체 소속으로 일하고 있던 노동자들의 자리에다가 이 사람들을 데리고 넣은 거죠. 예. 이 공정이 없어진 게 아니라 다른 공정이 없어져서 정규직들을 글로 밀었다라는 거니까. 네. 그렇게 되면 이 아사히글라스 소속이 되면 자기가 일하던 자리로 갈 수 있는 거죠.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 여기에 다른 사람들이 일하고 있어서 배치할 수 없게 된다면 유사한 업무로 배치를 해야 되고 그것도 아니라 이 사람들이 도저히 아사히글라스가 봐줄 수 없다라고 하게 되면 아사히글라스 입장에서 보면 이 방법이 있어요. 일단 소속은 아사히글라스가 됐잖아요. 그런 다음에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를 할 수는 있죠. 그럼 이제 악독한 방법을 네, 진짜 악독한 방법을 쓸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아니면 이 파견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최종심에서 판단이 나게 되면 복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가장 좋은 거는 장소영 시장이 일본으로 가서 사장이랑 만나서 담판을 지어서 이 법원의 판단과 상관없이 복직을 시켜주는 게 가장 좋은 거긴 하잖아요. 복직을 시킬 수 있는 어떤 행정적 조치들은 다 취해졌잖아요. 고용노동부에서도 복직시키는 게 맞다. 파견법 위반이 맞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조치를 내렸었고 하니까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긴 한데 아사히는 3심 그러니까 대법원 판단까지 받아볼까요? 어떻게 될까요?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추측할 수는 없는데요. 추측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이상훈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대법원 판결 나오기 전에 판단을 해주면 제일 좋죠. 그렇죠. 그게 그리고 참- 이미 노동부에서도 이 불법하게 맞다 맞다고. 행정적인 명령을 내린 바가 있었고 이거와 관련된 소송도 지금 들어가 있어요. 이제 노동부의 행정 과태료 명령 부과한 부분에 네. 대해서 네, 그렇죠. 그리고 민사 소송을 제기했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도 원래는 2월 15일 날 1심 결과가 나오기로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대검에서 이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기소 권고 결정을 내리면서 심리가 다시 한번 더 열리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 민사소송 1심 결과가 나올 때 정도가 되면 아사히글라스 쪽에서도 이제는 법원의 1심 판단도 나왔고 노동부의 행정명령도 나왔고 구미시장도 나서서 원직 복직을 요구하고 있고 이 정도면 해도 되지 않겠나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죠. 해야 되는 거 이게 아닐까? 벌써 횟수로 4년째예요. 2015년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구미에서 계속 일을 하면서 영업 사업장을 운영을 할 생각을 갖고 있다면은 이런 식으로 계속 구미 시민들을 괴롭히는 그분들도 다 구미 시민들이잖아요. 네, 구미 시민들을 괴롭히는 행위를 하는 거는 정말 도덕적으로 이 기업에게 도덕적인 어떤 책임감을 요구한다라는 게 뭐 가능한 일인가 싶긴 하지만 어쨌든 사람이라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로. 맞습니다. 그런데 뭐 아사히글라스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평소에 아사히글라스가 라는 이름을 들으면 뭐가 떠올라요? 맥주요, 아사히 맥주. 아니, 근데 맥주. 저번에 이 질문에서 네. 내가 맥주 얘기했는데 그 네. 아사히 맥주랑 상관없는 기업이라면서요. 그렇죠. 상관이 없죠. 상관이 없죠. 네. 아사히 맥주에서 이거는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사히 맥주와도 관계가 없고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아사히글라스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뭔가 물건을 판매하지 않아요, 직접적으로. 기업을 상대로 하는. 네, 기업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기업 이미지를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기업 쓸 이미지를 필요가 없구나. 기업 이미지를 신경 쓴다면 이 정도 사태까지 왔고 구미시장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알겠습니다. 우리도 대승적 차원에서 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결정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가 좀 지켜봐야겠고요. 일단 장세용 구미시장이 4월달에 일본 본사를 방문해서 이야기를 나누겠다고 하니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이야기는 꼭 제가 느꼈던 감동을 좀 감동을 느끼셨나요? 전해드려야 될 근데 것 울 같은데요. 뻔했다 그러셨잖아요. 네, 기대하면서. 실제 눈물이 조금 고였어요. 구미시청 4층에 있는 열린나래라고 종종 기자회견을 하는 곳이거든요. 이 장세웅 시장이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서서 있고 이 맞은편의 의자에는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들과 그리고 구미 KC의 노동자들이 앉아서 피켓을 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기자들이 쭉 이렇게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구미시장이 이런 노동자들에 대한 해고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아마 이전까지는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상상도 할 수 없었죠. 네네. 지금까지 이런 시장은 없었다. 이것이 시장인가? 노조위원장인가? 네. 여하튼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아무리 떠올려봐도 제가 명확하게 딱 단정지을 수 없었기 때문에 기사에는 쓰진 못했지만 대구 경북의 기초단체장, 역대 기초단체장 가운데 해고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밝힌 게 제가 알기로는 파악해보기로는 처음이거든요. 그러네요. 뭐 그럴 만한 사람이 없었죠. 네. 전국적으로 따져봐도 이재명 경기지사
성남시장을 마치고 경기지사에 당선되고 나서 쌍용차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 말고는 기억에 남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참 쉽지 않은 결정을 했다고 봐요. 그리고 이 장세용 시장이 썼던 입장문을 언론에 파일 형태로 공개하지 않았거든요. 파일뿐만 아니라 출력물 형태로. 그래서 아니 왜 그러냐라고 하니까 구미에서 기업 유치도 해야 되고 한데 이게 시장님이 직접 혼자 글로 쓰셨는데 이걸 이야기만 전해 드리는 정도만 하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심히 어떻게 썼는지 제가 녹취는 다 했고 그리고 입장문을 어떻게 썼는지 한번 뒤에서 슬쩍 구미시장님 뒤편에서 이렇게 봤죠. 네. 그리고 읽는 내용들을 네. 그리고 사진을 좀 찍어놨죠. 기자회견 마치고 보니까 이 표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아마 시장님 직접 적으신 것 같은데 노동자들은 일터로 돌아가고 싶다. 입장문의 제목이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단순히 그냥 이 노동자들한테 아유 내가 신경 쓰고 있어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쇼가 아니구나. 진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바가 담겨 있구나. 이 내용이 이 입장문 내용을 제가 조금만 읽어 드리면요. 그동안 이 아사히글라스 사업주 기업과도 접촉을 했고 노동자들과도 여러 번 접촉을 했다. 어려운 문제이지만 구미 시민의 아픈 손가락인 아사히글라스 KC 노동자들 문제에 대한 의견을 드리는 게 제가 할 일이다. 이러면서 그 다음으로 이야기가 이어져요. GTS 해고 노동자 23명이 여전히 길거리에서 찬바람을 쐬고 다닌다. 2월 13일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불법 파견 혐의를 받는 원청업체를 기소 권고했다. 검찰에서는 기소를 결정했고 저는 시장으로서 법의 공정한 판결이 이뤄지길 요청한다. 그러면서 요때까지는 그래 참 시장님 멋지시다 라고 정도만 생각했는데 그 다음 이야기에 진짜 지금도 눈물이 좀 나려고요. 그 다음 이야기를 했어요. 녹취를 하셔서 육성으로 들려드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먼저 또 하나 사과드린다면 얼마 전에 꿈에 일자리가 없어서 저 멀리 태안에서 고통스럽게 세상을 떠난 고 김영균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 꿈에서 일자리를 가졌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인가 생각하면서 서울에 가서 서울대병원에서 정말 죄인의 마음으로 제가 전화하고 왔습니다만 어째 그것으로서 제가 할 일을 다 해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김영균 씨가 구미가 고향인 분이었죠. 네, 구미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왔고요. 그리고 심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고 또 하게 만드는 말이긴 하네요. 아니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얼마나 이 입장문 하나 발표하는데 힘들었겠어요. 그럼 뭐 공무원들이 많이 반대했다면서요. 들은 얘기가 있었어요. 많이 말렸다. 네네. 최근에 구미의 SK 하이닉스 유치가 실패했는데 이렇게 입장문을 밝히면 기업 유치에 더 어렵지 않겠냐. 뭐 이런 의견들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하튼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구미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유치를 하면서 구미시가 노사정 산업 평화 선포식 뭐 이런 걸 냈어요. 노사와 유치를 하려고. 네, 유치를 하려고. 거기에 그 자리에서 장세용 시장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선언문에 그냥 앞으로 서로 갈등을 좀 빚지 말자라고 하는데 이 선언문 안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노동자들이. 노동자라고 딱 콕 집어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네. 이런 권리들이 온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좀 철학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기업 유치를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웬만한 수도권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들보다
이 노동에 대한 철학은 좀 더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닌가. 그건 공부하신 내용들이 있고 하니까. 네. 그리고 저희와 인터뷰 할 때도 밝혔는데, 이 구미를 노동자의 도시,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했었잖아요. 당선되고 난 다음에 저희랑 인터뷰했을 때 그런 얘기 하셨죠. 네. 여하튼, 여기까지 구미시장님이 이런 입장을 발표하게 된 것도 결국은 지금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들이 참 힘들지만 지금까지도 꿋꿋하게 버텨오고 있는 덕분이 아닌가. 네, 그것도 큰 영향을 미쳤겠죠. 네. 하여튼 4월에는 좋은 소식을 또 전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제가 아사히글라스 이 해고 문제, 해고되기 전이죠. 노조가 결성할 때 첫 취재를 했었는데 2015년부터 네. 그래서 4살을 더 먹었군요. 네. 아사히글라스 문제가 해결한 적이. 그 해에 그러면은 딸이 태어난 건가요? 2015년에? 24년 12월에 태어났죠. 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정말 오래됐다. 아사히글라스 문제가 오래됐네요. 빨리 해결돼야 되는. 구미시 공무원들은 이렇게 하면 시장이 이렇게 나서서 이런 말들을 하면은 기업 유치가 힘들어지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고 걱정을 했다라는데, 그거는 진짜 뭐랄까 너무 단순한 생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게 그렇게 따지면은 구미 공무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구미 공무원들은 구미 시민들이 어떤 노동 조건에서 힘들게 일을 해도 기업만 유치하면 된다라는 어떤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만 해석되는 거잖아요. 맞아. 기업 유치를 왜 해야 되는지. 그렇죠. 기업 유치를 하는 게 다 구미 시민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게 무슨 진짜 어느 공무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무슨 개돼지처럼 사람을 부릴 생각이 아니라면은 정당한 노동 조건들이 갖춰지는 환경들을 조성을 하면서 기업을 유치를 해야지 그게 공무원들이 해야 하는 역할인 거지, 단순히 기업을 유치한다고 해서 그게 자신들의 임무가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면은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제가 우리 방송 시작할 때 어린이집 폐원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어린이집으로 옮기고 병설 유치원도 옮기면서 그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어린이집 폐원하게 되면 갑작스럽게 이 폐원 결정을 했거든요. 그럼 보육교사들이 갈 데가 없어요. 네, 3월 달에 폐원을 했기 때문에. 이 보육교사들에게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저희 아이 담임이었던 교사에게 또 따로 전화도 드렸거든요. 네. 그러면서 새로운 공간에 가서 공간을 알아보면서 정말 많이 느껴졌어요. 교사들이 얼굴이 되게 환하고 밝은 곳은 공간이 일단 넓고요. 그리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쾌적했어요. 그리고 이 교사들의 근속 연수가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도 많았어요. 그리고 국립이죠. 병설 유치원에 가니까 병설 유치원 교사들이 고용이 안정돼 있잖아요. 그리고 원장이 산림유치원 원장처럼 이런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네, 공무원이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되게 얼굴도 편안하고, 대신에 딱 장점이죠. 4시 반 땡 하면 전화를 안 받아요. 병설 유치원에. 아예. 연락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 네네. 그러니까 땡 하면 퇴근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노동 조건이 좋으니까, 일하는 사람도 정말 편하고, 어떻게 보면 이걸 이용하는 입장에서도,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입장에서도 되게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도 노동 조건이 좋으면 결국 그만큼 이 불량률도 떨어지고 질 좋은 제품을 생산할 수밖에 없다. 여기까지 이어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이어지는데 또 일부 사람들은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뭐 철밥통 뭐 이렇게 해서 나태해지고 일을 안 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본인이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오늘 되게 까칠하시네, 이상한 기분이. 아니 저는 그렇게 본인이 그렇게 뭔가 책찍질을 하지 않으면 나태해지는 사람이니까 남도 그렇게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본인이 열심히
그런 거와 상관없이 열심히 사는 사람이라면은 남들도 당연히 그렇게 살 거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한 이치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뭐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좀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다 네. 라는 이야기를 네. 계속 까칠한 얘기는 하지 않고 무튼 이 아사히 글라스 해고 문제는 저희가 복귀가 할 때까지 제가 올해 35인데요. 네. 앞에 3자가 사라지기 전에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는 되겠죠. 네. 그 전에 재판이 다 끝나겠죠. 빨리 해요. 그런 네. 재수없는 아, 이야기. 죄송합니다. 네. 네. 아사히 글라스 해고 문제는 우리 김규현 기자가 올해 29인데요. 네. 김규현 기자의 나이가 3자로 바뀌기 전에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중으로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해결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세용 구미시장님의 이 뭐랄까 쉽지 않은 결단 그리고 꿋꿋함 구미 시민들은 좀 복받은 것 같다. 왜냐하면 옆 동네에 있는 김천시청 그 얘기까지 하면은 네. 저희 오늘 방송 못 마칩니다. 네, 옆 동네에 있는 김천시청의 이 공무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놓고 시장과 노동자들 간의 갈등을 빚고 있는 걸 보면 완전 비교되네요. 완전 비교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경북 지역에서 구미뿐만이 아니라 경북 전역에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구미 시민들이 이런 결정을 한 장세용 시장에 많은 지지를 보내주셔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야지 장세용 시장이 그 지지에 힘입어서 내부의 어떤 반대도 좀 이겨낼 수 있지 않겠냐. 네. 그렇게 해서 이게 좋은 결론으로 이어지면은 어쩌면은 구미 시민 누군가에게 또다시 닥칠지 모르는 비슷한 사건들이 있을 때 장세용 시장이 또 그분들의 편에서 서서 일을 할 수 있을 테니까 네. 그런 생각까지 하시면서 좀 지지를 많이 해주시는 게 좋겠다. 어쨌든 고생하셨고 앞으로도 쭉 지켜볼 테니까 청취자분들께서도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그러게요. 4월에 일본을 방문하신다고 하니까 시장님이 4월에는 뭔가 약간 봄 날씨 같은 그런 소식 들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 작년에 왜 구미시장 당선되고 나서 뻘건맛 하러 갔었잖아요. 그때 했던 영상이 남아있는데 유튜브에 가셔서 구미시장님 영상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인터뷰 영상? 네, 그때도 아사히 글라스 문제 본인이 최대한 성의껏 해결하겠다라는 말씀을 남기셨었거든요. 그 영상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모두의 뉴스민 아이튠즈 팟빵 파티 유튜브에서 구독하시면은 업데이트 될 때마다 알람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다 구독해주시고 끝까지 들으시고 구독, 좋아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